자, 지금 이미지를 계산을 하실 때 가로하고 세로에서 가로의 비율하고 세로의 비율을 다르게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로 비율 하나를 계산을 하면은 거기에 준해서 같이 따라갈 거니까 하나만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 하나 크기가 아까 37이었죠? 잘못 제가 한 거니까. 전체가 256이었어요. 그러면 37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256 나누기 37 곱하기 100 맞나요? 하면 691점 몇 나와요. 자, 한번 써볼게요. 진짜로 37 아니다 256 나누기 37 곱하기 100 헷갈려요. 자, 나왔죠? 똑같은 개념으로 위아래 하나 크기가 25 정도 됩니다. 약간 지금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차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 25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220입니다. 그럼 220에서 나누기 하나 크기 몇이지? 25였나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25 나누기 25 곱하기 100 뭐지? 샥 220 나누기 25 곱하기 100 88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사실 이거는 이미지 사이즈가 원래대로 돌린 상태에서 계산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48이고 4399 이것도 뭐 틀릴 수도 있는데 439 나누기 48 곱하기 100 그럼 높이값 기준으로 예를 들어 914%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위치를 잡을 때는 높이값 비율로 좌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와 세로를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써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으로 계산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반대로 어차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결국 넓이를 재면은 넓이를 재면은 그 확대한 크기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그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가로 세로 비율이 네, 넓이 이렇게 만약에 큰 사각형 안에 원국 굵기가 몇 개가 들어갈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자,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로 비율을 조절하면 높이는 그만큼 똑같이 자동으로 비율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계산할 때마다 다르지 않나요?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기준으로 했을 때. 둘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을 하는 거죠. 어차피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넓이가 하는 게 네. 기준값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 한쪽만 기준을 해야지만 변화가 없지. 만약에 가로랑 세로를 바꿔버리면은 굵기를 찌그러뜨리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그 기준 좌표를 가로값 좌표 따로 주고 세로의 좌표를 따로 주라는 얘기잖아요. 계산 자체를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있던 이 상태의 이 비율을 쓰지 못하는 거랑 같은 내용 아닌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자면 요만큼이 전체 기준에서 아까 뭐 69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그대로 세로가 똑같이 퍼센테이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쵸?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 놓쳐서 그런 건데 얘가 더 실제로 더 길거나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요만큼 자체가 애초에 작으니까 퍼센테이지는 가로 비율이랑 세로 비율은 다른 게 맞는 거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어차피 가로가 작아지면 동일한 비율로 정비율로 세로가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백그라운드에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배치를 할 때는 저는 가로 하나만 계산한 거예요. 뒤에는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오토였던 거죠. 근데 만약에 높이값 비율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에가 오토고 뒤에가 아까 뭐 880인가 몇인가 그 비율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 위치 자체는 누구 기준으로? 높이값 대비 기준의 좌표로 계산을 다시 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겠죠. 네, 이해는 됐는데 네. 넓이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 계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면적을 계산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전체 면적에서 내가 주는 이 면적 크기에서 보이는 수정하려고 하는 아이가 이만큼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었냐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가 얼마나 줄었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만 가로가 얼마큼 줄었니?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 건데 하나를 조절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같이 따라올 테니까. 그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가로든 세로든 사실 관계 없습니다. 원하시는 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하나만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버리고 그 하나를 기준으로 작아진 그 상태에서 픽셀 값을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작아진 퍼센테이지 비율로 내가 써야 되는 아이가 하나당 얼마만큼인지를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얼마큼 줄어드는지 포토샵으로 직접 사이즈를 조절을 하세요. 사이즈를 그냥 직접 조절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재면 되는 거죠. 사이즈로.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그냥 똑같이 1대1 사이즈의 이미지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몇 배씩이나 큰 이미지를 가지고 써야 되느냐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죠. 원래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이미지는 깨져요. 보기가 되게 싫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반응형 웹이라는 걸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 크기가 여러가지 뭐 가변성을 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씨 같은 경우에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어떤 배치들은 같이 비율이 커지거나 같이 비율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들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디서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어디서는 이미지가 깨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큰 이미지를 2배 큰 거, 3배 큰 거, 4배 큰 거, 심한 경우엔 20배까지 큰 이미지를 쓰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건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지만 그게 바로 해당하는 이미지를 내보냈을 때 그냥 이거 일러스트지만 내보냈을 때 보이는 아래쪽에 보시면 PNG로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2배, 3배, 4배 써있는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2배로 더 큰 이미지를 갖다 쓰면은 당연히 기본 보이는 건 더 크겠지만 그걸 절반으로 줄이면 선명하게 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지를 하나짜리가 아니라 내가 포토샵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으로 만든 아이라면 좌표를 하나하나 배치를 또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필요하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각각 배치를 하셔야 되니까 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리 안에 들어있는 li의 순번째 있는 플래그를 찾아주겠습니다. 자, 컨트리에 li의 nth child 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여기 데이터
value라고 써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시든지 그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연습 삼아 여러분이 기억에 좀 남으시라고 버튼 요소에서 데이터 밸류 값이 코리아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쓰겠습니다. 한국의 포지션은 아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뜯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USA도 바로 위에 써있는 아이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자, 대문자로 제가 썼네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대소문자 다 가려요. 그럼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그대로 뜯어서 배치. 자, 독일 백그라운드 포지션 써본 적이 없네요. 그럼 또 재야겠죠? 독일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 됩니까? 재서 얘가 아닌가? 얘군요. 자, 열심히 재서 78에 98 정도 되니까 78에 98 써줍니다. 아마 조금 오차는 생길 거예요. 프랑스 대소문자 막 썼네요 제가. 자, 가급적이면 소문자로 통일하세요. 자, 프랑스의 경우도 얘가 프랑스죠? 자, 위치를 잡아서 1씩 조금 더 간 것 같으니까 141에 23으로 24로 가겠습니다. 자, 141에 23. 자, 그러면 결과부터 볼까요?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슬프게. 자, 당연히 결과 안 나오죠. 네. 얘네들은 플래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썼네요. 그럼 뭐 이미 썼으니까 안에 스팬 해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 이게 먹으면은 참 편할 텐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플래그 그 스팬 태그인 플래그는 여기는 버튼의 자식들이니까 자신의 부모 값에서 써놓은 이 값을 그대로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써봤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다 들어갔죠? 인헬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1분을 일단 잠깐 날렸어요. 왜냐면 다른 사이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할 때 하나를 더 만들거든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클릭하면 목록이 뜨고 선택을 하면 여기 있는 값이 이동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덜렁 얘만 만들어서 우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자, 배경 색깔은 지울게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UL 있죠? UL을 감싸고 있는 UL 자체 높이 값은 오토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누구? li 요 li를 overflow hidden이라고 일단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 나중에 클릭했을 때 overflow를 기본적으로 넘쳐도 그냥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어디 갔니? 자, 양이 많아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UL 자체가 현재는 튀어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튀어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아이를 요거죠. input part li 자, 쭉 다 썼고 자, 뒤쪽에다가 자, 여기다가 자, 설명 좀 쓸게요. 모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번째 겁니다. 제일 마지막 번째 거고 요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따로니까 그냥 클래스 이름 하나 줄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실 테니까. 자, 클래스 자,
컨트리 리스트 뭐 파트 뭐 이렇게 쓰던가 파트 이름이 두 번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컨트리 리스트라고. 자, 컨트리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뭐 할 거냐면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쓸 거예요. 일단 엄밀히 말하면 가로로 넘칠 필요는 없으니까 세로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오버플로우 중에서도 y라고 쓰시면 이거는 넘치는 세로로 넘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니? 숨겨줘 라고 체크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가려지게 됩니다. 보더는 지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당장은 뭐 선택했을 때 어떤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버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y 넘치는 부분을 숨겨라가 아니라 뭐해라 보여주세요. 비저블 라고 바꿔주는 거죠. 이건 나중에 JS로 다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만듭니다. 얘네들 밀리는 거 너무 보기 싫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대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 자체를 레러티브로 만드시고 포지션 레러티브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UL 자체를 클래스 컨트리였죠? 아까 클래스 컨트리 얘를 레러티브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변경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사이즈는 위아래 꽉 차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탑 제로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끝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라이트 제로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상은 플롯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수정했으니까 내용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사이가 틈이 있어서 보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배경 색깔을 따로 안 써서 그런 거니까 쓰시는 수밖에 없겠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당장은 뭐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컨트롤 한다라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에 제가 보더 쓴 거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초반에 우리가 li에다 모두 보더 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네, 인풋 파트의 li. 자, 이래서 제가 자손과 자식을 구분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인풋 파트의 li는 큰 감싸고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자식이었고요. 이때 이 인풋 파트의 내부에 다시 우리가 굳기 때문에 UL 한 번 더 만들고 li가 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식으로 바꿔주셔야지만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해당된다면 똑같이 처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다 해결하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보시는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수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들과 li 사이가 구분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컨트롤 하실 거면 또 찾아서
여러분이 수정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점점점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계속 꼼꼼하게 짜시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은. 패딩 뭐 0.5 REM에 박스 사이징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볼게요. 올렸을 때 풀렸다가 다시 풀렸다가 되죠? 처리가 됐고요. 내용 다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색깔만 그냥 넣어 놨는데 흰색이나 투명하게 넣어놨다가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제서야 아이콘이 들어가던가 처리되게 만들어 주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JS 할 때 또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